프롤로그님이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입대를 18일 남기고 있는 훈련병 진입니다. 그래도 진이라는 표현 뭔지 정확히 알고 있네. 곧 공군 입대라. 아이, 공군이니까 이랬구나. 공군 입대라. 학교도 휴학하고 쉬면서 유튜브 써랑썰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썰을 풀어보려고요. MSG는 거의 없지만 제 기억을 기반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글을 쓰는 게 좀 서툴러서 약간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때는 제가 공주대 특수동물학과에 입학하고 대학 수업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쯤, 자취방에 짐을 풀고 이틀 뒤의 일입니다. 저는 처음 시작한 자취생활에 자유를 만끽하며 하루 종일 자취방에서 놀다가 저녁 4시쯤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기 위해 지갑을 챙기고 금방 돌아올 것이기에 스마트폰은 노래를 틀어놓은 채 자취방에다가 던져놓고 편의점으로 향했죠. 공주대학교가 이렇게 있고 그 앞에 길 건너면 편의점 1이 있고 여기 구석에 편의점 2가 있대요. 여기서 사고가 났대요. 자취방은 여기 있고 아마 편의점 1이나 2를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편의점 1로 가던 중 와와와와와와왕 티링팅팅팅팅팅팅팅팅 소리가 나서 그쪽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본 시점에서 한 트럭이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있었고 한 준중형 차량이 수평으로 스키딩을 하며 180도 회전해서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있었죠. 와, 저는 막 유튜브 블랙박스에서 나올 법한 그 순간을 쳐다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벽에다 받고 가고 있었고 준준형 차는 뒤에서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가드레일에 빵 하고 받고 있었대. 더 놀랄 일이 있었는데 앞에 티링티링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이 소리가 트럭에서 나고 있었고 50kg LPG 가스통 15개가 서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때 저는 왜인지 트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내부 탑승자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와, 대단하네. 저 가스통이 터지면 탑승자는 물론 앞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국도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앞 승용차에 타고 계시던 분이 휘어진 문 사이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죠. 저는 국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그분은 굉장히 흥분한 얼굴로 얼굴이 좀 상기돼 있었고 통증을 느꼈는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기어 올라온 경사문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충격을 받은 가스통 앞에 있어서 대피를 먼저 하는구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트럭 내부 탑승자를 먼저 꺼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트럭 내부를 살폈습니다. 트럭 내부에는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할아버지, 조수석에는 할머니가 타고 계셨죠. 할머니는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놓고 계셨는지 올려놓은 상태로 발목을 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잡고 힘껏 당겼지만 A필러가 휘어져서 문이 열리지 않았죠. 하지만 다행히 창문이 열려있어서 최대한 안심을 시키고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았지만 자취방에 놓고 온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의식 있는 할머니에게 휴대폰을 부탁드렸지만 고개를 푹 숙이신 할아버지께서 제가 앞에 있는 사고 유발한 차량 운전자라고 생각하셨는지 할머니가 휴대전화를 저에게 빌려주려는 걸 막았습니다. 이놈이 사고 낸 놈이 뭘 빌려! 라고 말하시는 걸 보니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국도 밑에서 상황을 보던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과 함께 구급차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분들이 오니 상황은 순식간에 해결되었죠. 문을 뜯고 한 분 한 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형사분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어이 학생, 이 차 운전자야? 아니요? 저는 이 밑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럼 신고자야?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가스통이 보여서 구하려고 올라왔는데요? 형사분은 매우 수당하는 듯이 저를 쳐다봤죠. 그럼 승용차 운전자 누구야? 그 순간 저는 승용차 운전자가 뺑소니를 쳤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도 다행히 저는 그 용의자의 얼굴과 키, 체형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특히 키는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165로 성인치고 매우 작은데 저와 키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제가 목격했습니다. 아까 국도 밑으로 내려갔어요 라고 말했고 그래? 그럼 일단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자. 시간 있지?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형사분과 함께 차에 올라탔죠. 그리고 이제 국도에서 차를 타고 내려서 경찰서로 가기 위해 편의점 2 옆을 지나려고 할 때 저는 차량 내부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편의점 2 앞을 지나가는 용의자를 보았습니다. 여기죠, 여기 이렇게 가려다가 여기서 국도에서 사고가 나서 그 사면을 기어 올라가서 여기서 사고 처리하다가 도와줄 수 있지? 그러고서 네, 그러고서 이렇게 타고 국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는 길에 편의점 2 옆에 용의자가 걷고 있는 걸 봤대요.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급히 승용차 운전자 하면서 다급하게 소리쳤고
형사분은 급히 차를 틀며 무전을 때려서 주변에 있던 경찰분들을 긴급하게 모았습니다. 그동안 형사님은 차량에 내려 그 용의자를 바로 붙잡았죠. 형사를 보고 저항하는 용의자였지만 간단하게 제압한 뒤 경찰들이 포위하고 용의자와 형사분이 잠시 대화를 나누고 체포하여 방금 도착한 다른 경찰차에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뺑소니범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이었다고 하네요. 처음에 얼굴이 붉어져 있던 것도 사실 취해 있었던 거죠. 술 오지게 먹었네. 0.125인가가 취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형사분과 같이 경찰서로 같이 가서 진술을 작성하게 되었죠. 진술서 작성에만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진술이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밀린 밥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잊을 정도로 바쁜 신입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장실에서 저를 부릅니다. 난 이상한 거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쫄아서 학장실에 가보니까 그때 보았던 형사님들과 경찰서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쫄아있던 저의 착각과는 다르게 저에게 웃으면서 뺑소니범을 잡아준 것에 대한 감사하다며 상을 주셨습니다. 상을 받은 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형사분이 뺑소니범 앞에서 당일로 잡은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너가 없었으면 뺑소니범을 잡기 어려웠을 거야. 그 승용차도 대포 차량이었어. 트럭 블랙박스에도 잘 안 나와 있어서 수사하기 힘들었을 거다 라고 말해주셨죠. 와 대단하네. 지금 생각해보아도 뭔가 신기한 일이었길래 썰로 남겨봅니다. 평생 안주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재미도 없는 그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차량에 50kg짜리 LPG 가스통이 15개가 있었다. 그곳에 달려갔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를 목격,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도망을 쳤고 피해 차량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구조에는 힘을 못 썼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 얼굴을 기억해서 바로 진술서를 쓰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피의자에 의해 발견, 체포가 이루어져서 경찰서에서 상을 줬다. 보통 여기서 다음 썰에 예고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정도 썰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군대에 가서 재밌는 썰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인가봐요? 우와 대단하네.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림. 이거 내가 봤을 때 수배자였던 거 아닐까? 야 한 건 했어. 야 이번에 그 12호 상장 누구 줘야 돼? 이번에 뭐 줄 사람 있냐? 그 저번에 그 학생 주죠. 저 이번에 그 뺑소니 그. 아 그래. 그 뺑소니 학생 그래. 그 학생 어디 뭐 어디야 뭐 공주대학교? 지금 차 몰아. 좋았어. 진급됐어. 프롤로그님께서 올려주신 아주 그 준법 정신이 강하시고 운이 잘 맞아서 상까지 받으신 그런 뺑소니범 잡고 경찰서장하고 형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상 받은 썰 잘 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로운 일을 하거나 막 되게 급박한데 뭐 사람을 구조하려 그러는지 막 약간 정의로운 그런 걸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을 안 해요. 뭐 법, 지금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하고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계산하고 있을 때 그 사람 그냥 막 뛰고 있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어렸을 때부터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그 교육을 받아서 자란 친구들일 수 있죠. 참 대단하네요. 저 같으면은 저 가스통 15개 뒤에서 텅텅거리고서 보였으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을 텐데 그거 만약에 가스 세고 있기라도 했으면은 엔진 탁탁탁거리는 그 쇼트에만으로도 폭발하거든요. 가스통 50개 15통 그거 한 번에 터졌으면은 제 예상컨대 여기 앞에 편의점까지도 무사하지 못해요. 여기 이만큼 다 날라갔을 거야. 그 자취방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자취방 없어졌을 거야. 야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뛰쳐 올라갔다는 게 참 대단하네. 뭐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아서 이렇게 가스통이 쉽게 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에서 가스통 싣고 다니시는 그 트럭 보면은 저는 무조건 피해서 가거나 막 빨리 비켜서 가거든요. 저는 무서워서 터질까봐. 특히 막 화기엄금 막 이런 거 붙어있고 막 화학물 막 유해 독소물 막 이런 거 막 붙어있는 탱크롤이 끌고 가는 그런 트럭 같은 거 보면은 무조건 피해가요. 길을 따로 옆으로 삐껴서라도 완전 거기 로타리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데로 돌아서 가더라도 그 차 피해서 너무 무서워. 그 데스티네이션? 그 영화에서 나무 목재 떨어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난리 나는 거 그거 보고 난 이후로 트럭에 뭐 약간 조금이라도 딱 봤을 때 조금 무서운데 싶으면은 다 피해서 나.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정의로운 일을 어떤 새로운 일을
어떤 재미난 일을 버리고 살았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봐.